자, 경기대 하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 때문에 또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젊고 건강하다고 너무 이제 건강에 자신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최대한 조심하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태가 지금 한 학기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2학기 때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 하나하나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이 상황이 끝날 수 있게, 그렇게 다들 조심해 주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저번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오목 프린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콜라그래프판 다 가져오셨죠? 코팅 다 돼 있는 판. 저번에 다 판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고 나서 잉크 다 닦아주셨죠? 이거는 뭐 판하는 기본이니까요. 항상 쓰고 나서는 잉크를 바로바로 닦아주셔야 관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잉크를 이렇게 닦아서 완전히 건조가 된 이 판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잉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지에 다 기름 빼오셨죠? 유화물감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제일 좋은 거는 파나 잉크, 이 정도 되는 큰 캔에 드는 게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 사면은 정말 평생 쓰고도 남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라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학교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참, 좀 안타까우니까 일단은 유화물감 그 신문지 위에 올려두고 기름 뺀 유화물감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그 볼록판 프린트는 판 위에 이미지가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거기 때문에 롤러가 이 위에를 지나가요. 그래서 볼록한 데에 잉크가 묻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계 없이도 바렌이나 아니면 뭐 숟가락 같은 걸로도 프린트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작업하실 때도 가능해요. 근데 오목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목한 곳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이 콜라그래프를 볼록판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그래프는 볼록도 가능하고 오목도 가능한 판이에요. 왜냐면 볼록한 곳의 엠보싱도 재밌고 오목하게 들어간 곳의 엠보싱도 재밌기 때문이죠. 그래서 볼록하고 오목한 텍스처 둘 다 재밌기 때문에 얘는 오목, 볼록 두 개가 다 가능해요. 물론 작가에 따라서 볼록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오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거고요. 둘 다 가능한 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콜라그래프판 같은 경우에는 자, 요번에 할 거는 오목 프린팅인데, 자, 특히 이 동판 같은 경우가 오목판이에요. 이 동판에다가 지금 여기 제가 망치로 이미지를 만든 건데요. 글자판 같은 거로 새겨서 그 글씨로 사람 얼굴을 만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목판이에요.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잉크를 넣어서 찍어내는 기법인데, 이 오목한 곳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잉크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종이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무리 눌러봤자 이게 찍히질 않아요. 뭐 연하게는 찍히는데 이 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100% 살려서 프린트하는 거는 남자 힘으로도 여자 힘으로도 뭐 거의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목판을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프레스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요. 그래서 프레스기에 잉킹을 하고 닦아낸 이 판을 집어넣고 아주 강한 압력으로 펠트를 위에 덮고 강한 압력으로 이 프레스기로 눌러주면은 펠트가 양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털의 그 아주 작은 그 결들이 종이를 꼭꼭꼭 눌러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잉크를 찍어내게 돼요. 그게 오목 프린팅의 원리인데, 현재 아직까지 판화에서는 오목 프린트를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레스기 없이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이 몇 개가 최근에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기도 하고 또 저하고 일본에 있는 교수님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방법이기도 한데 꽤 이것도 이제 판화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식 이름은 이게 일본의 교수님이 발명한 기법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색꼬질이라고 해요. 색꼬질이가 석고로 찍는다라는 방법인데 지리가 찍는다는 방법인데 그래서 석고질이라고 제가 일단은 이름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석고 프린팅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왜 석고로 이 오목을 찍을 수 있냐면은 이 석고 같은 경우에 이제 물과 섞었을 때 굉장히 묽게 되면서 굉장히 빨리 굳어요. 그리고 굳을 때 열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열이 잉크를 녹여서 또 수분이 증발하면서 그 옆에 있는 유성 기름기를 흡수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석고에 이 잉크로 된 판이 찍혀요. 예. 그래서 종이로 찍는 게 아니라 석고를 물에 개서 그걸로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판에 석고를 잉크를 묻히지 않고 판에 그냥 석고를 붓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떨어져요. 판을 쫙 하고 이 석고가 이 판을 다 먹고 떨어져요. 예. 근데 이 판화기법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떨어지느냐?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얼굴이나 손 석고로 떠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예. 학교 다닐 때나 뭐 아니면은 뭐 예. 그럴 때 어떻게 뜨냐면은 로션을 발라요 손이나 이런 데다가 그리고 석고를 부어요. 아니면은 비눗물 같은 거를 바르고 석고를 부어요. 그래서 로션이나 비눗물이 분리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이 경우에는 분리제 역할을 무엇이 해주느냐? 잉크가 해줘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잉크를 너무 빡빡 닦으시면은 얘가 판을 먹고 떨어진다는 거죠. 쫙 하면서 판이 여기 박혀버려요. 예. 그래서 너무 빡빡 닦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정반대로 너무 대충 막 잉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채로 닦으시면은 찍어냈을 때 그냥 새까맣게만 나와요. 예. 엠보싱이랑 까맣게만 나와요. 그래서 이 판의 아름다움이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닦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톡으로 몇 가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너무 과하다, 이 정도면 너무 덜하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거를 제가 예시작을 몇 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을 때라도 좀 괜찮은 예시작이 나오면은 그걸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찍는 방법하고 비율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석고질이 같은 경우에는 석고 비율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그냥 일반 석고보다는 의료용 석고 훨씬 더 입자가 곱고 섬세하게 되어 있는 석고가 훨씬 좋고요. 비율은 고급 석고 여러분들 그냥 일반 석고라고 적용하셔도 똑같아요. 고급 석고 220g 하고 물 130g을 섞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밀 저울이나 아니면 요리용 저울이 있으면 그렇게 섞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종이컵 가지고 있죠. 종이컵에 석고를 가득 담아서 딱 맞춰서 한 컵이 150g이에요. 그리고 물은 딱 맞춰서 한 컵이 170g이에요. 그래서 얼추 석고 2컵 하고 물 1컵을 비율로 생각하시면 얼추 맞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컵, 반드시 종이컵으로 석고 2컵 대 물 1컵 요 비율로 하시면은 얼추 이제 웬만큼 맞아요. 그래서 그 비율로 섞어 주시면 되고요. 섞어 주실 때는 석고 먼저 넣고 물을 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저을 때 바닥에 석고 가루가 덩어리져서 잘 안 섞여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물 1컵 넣고 석고 2컵. 그래서 그 종이컵은 2개 이상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랑 석고랑 서로 섞이면 안 좋으니까 물 먼저 붓고 석고 2컵 붓고 바로 나무젓가락이나 적게 같은 걸로 막 저어주세요. 골고루. 근데 아주 꼼꼼하게 골고루
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저으면은 공기방울이 생겨요. 예. 그래서 원래 공기방울을 빼기 위해서는 진동기 같은 공기방울 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놓고 드르르르 해주시면은 공기가 부글부글 하면서 공기가 위로 빠져요. 왜 공기가 있으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부었을 때 공기 기포가 있으면은 구멍이 생겨요. 물론 어느 정도 빠지긴 하는데 운 나쁘면은 이미지 아주 중요한 곳에 한 가운데 뻥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너무 강하게 섞지 말고 골고루 섞일 정도로 거품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잘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킹이 된 판 위에 부어주시면 되는데 그 인킹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석고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신문지 위에다가 그 유화물감 짜왔죠. 예. 그래서 그 유화물감을 한 요 정도, 요 한 마디 정도를 푸세요. 이렇게 퍼서 판에다가 꽉 누른 상태로 꼭 누른 상태로 골고루 잉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세워서 하시면은 판에 돌기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판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무 세워서 세게 하면은. 그래서 판이 상하지 않게 살짝 눕혀서 이렇게 해서 잉크를 위아래 좌우 골고루 모서리도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힘 없이 하는 것 같아도 이게 꽉 누른 상태에서 꽉 누르고 아니면 바닥에 붙이고 신문지를 깔고 꼭 누른 상태로 잉크를 넣어 주셔야 여러분들의 판에 그 엠보싱 판 하나마다 다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런데 엠보싱이 좀 크다, 거기가 잘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칫솔이나 붓 같은 못 쓰는 붓 같은 걸로 콩콩콩콩 찍어서 스텐실 하듯이 그 안에를 콩콩콩콩 찍어서 잉크를 넣어주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런 모서리나 이런데 비어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새하얗게 나와요.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럴싸하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졌다가 어떤 부분이 갑자기 새하얗게 확 판을 깨버리는 느낌으로 나와버리니까 잉크가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잉크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키지는 가능하면 고무 재질이 좋은데 너무 강하지 않은 플라스틱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두꺼운 하드보드지를 좀 네모나게 잘라서 하드보드지가 그냥 잉크를 바르면은 잉크를 먹어버리니까 거기다가 그 비닐 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를 하드보드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하드보드지를 발라서 잉크가 스며들지 않게 코팅을 한번 해주시고 그걸로 잉크를 발라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 잉크를 발라주시고 난 뒤에는 원목 프린팅 기법이기 때문에 볼록한 곳에 잉크를 닦아주셔야 돼요. 물론 너무 닦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도나 이런 거는 제가 예시작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잉크를 이제 다 묻힌 다음에 불필요한 잉크를 이걸로 한번 또 걷어내세요. 잉크가 너무 많으면은 또 완전 새까맣게 나오고 닦기도 힘드니까 불필요한 잉크를 걷어내서 신문지나 그런 데다가 다시 닦아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작업은 반드시 비닐 장갑 꼭 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잉크나 이런 거 몸에 묻거나 손에 묻거나 뭐 그러지 않게 작업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뭐 몸에 묻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뭐 닦을 거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작업 자체가 멀어져 버려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깔끔하게 손쉽게 그리고 다루기 쉽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잉크를 걷어내서 다시 닦아주시고 불필요한 잉크 닦아주시고 해서 잉크가 여기에 꽤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럴 때 면망사 사오라고 했죠. 예, 면망사를 이렇게 탱탱탱탱 털어서 먼지 좀 털고 꽁꽁꽁꽁 뭉치세요. 면망사를 꽁꽁 뭉쳐가지고 팽팽하게 펴서 평평하게 잡아주시고 그 면망사를 이용해서 판을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잉크가 아주 많이 묻어 있는 곳은 조금 더 꼼꼼하게 닦고 이런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나 매끈매끈한 부분은 잉크가 금방 다 닦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매끈매끈한 부분은 살짝 이런 식으로 천으로 살짝 면망사로 이렇게 쳐내 주시면서 판 상태를 봐가면서 본인이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닦아서 유막이 없어지면 안 될 정도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튼 그 정도는 제가 또 여러분들은 단톡방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고
불안하면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본인 이미지를 찍어서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아니면은 뭐 좀 더 잉크를 붙여라 아니면은 잉크를 좀 다시 한번 잉킹을 해라 이런 제가 지시를 하면 거기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시행착오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잉크를 바를 때 여기 이제 잉크를 다 닦았잖아요. 그리고 잉크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면망사로 모서리도 한번 잉크를 한번 문질러 주세요. 모서리에도. 왜냐면 모서리에도 잉크가 묻어 있어야 판이 수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모서리에도 잉킹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잉크가 모서리에 묻을 수 있게 그렇게 잉킹을 다 했어요. 이렇게 일단 자 잉킹을 다 하고 나면은 자 가능하면은 유리판 위에서 작업하세요. 그래야 석고가 깔끔하게 톡 떨어져요. 신문지 같은 거 놓고 하시면은 신문지 다 먹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리판 아니면은 코팅이 되어 있는 뭐 나무 빛깔로 코팅이 되어 있는 판이라든지 해서 매끈매끈한 그래서 약간 우두투두하거나 질감이 있으면은 석고가 안 떨어져요 잘. 그래서 가능하면 매끈매끈한 판이 좋아요. 유리판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석고는 깔끔하게 떨어지고 나중에 톡톡톡 긁으면 다 떨어지니까 집에 있는 식탁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장식장이나 식탁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유리판 사용하시고 유리판 위에 깔끔하게 딱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 하드보드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드보드지를 한 1cm나 1.5cm 정도 두께로 곱게 이렇게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유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유리판 위에 판을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하드보드지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판보다 한 1cm 정도 크게 판하고 사이즈가 똑같으면은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요. 판화 같은 경우에는 여백이 클수록 보기가 좋아요. 사실은. 근데 석고를 여백이 크게 하게 되면은 비용도 비용이고 무게도 무게고 그리고 잘 깨질 수 있어서 판보다 한 1cm 정도만 크게 할게요. 판보다 1cm 정도 크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를 발라서 이런 식으로 내 모서리에 그 박스처럼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 주세요. 틀을 안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안 나오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분은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판의 이미지대로 나오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틀도 잘 떨어지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석고를 만드시면 돼요. 물 먼저 붓고 석고가루 두 컵 붓고 섞어서 그리고 다 섞인 다음에 그 만들어진 틀 위에 잘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부어주시고 튀어나온 분 있으면은 아니면 좀 덜한 곳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러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붓는 두께는 한 뭐 이렇게 작은 사이즈다 요 정도 손바닥 정도 사이즈면은 한 0.6, 0.8cm, 1cm가 조금 안 되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정도 한 A4 정도 크기다라고 하면은 최소 1cm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석고가 꽤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맞게 하시고 그리고 판이 작아지면은 작은 판은 보강제가 필요 없어요. 이게 뭐 힘을 주면 깨지겠지만 그렇게 쉽게 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뭐 보관상에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판이 커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석고를 붓고 그 뒤에다가 철망이나 아니면은 그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우리 철근 콘크리트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강제를 좀 넣어 주시는 게 판을 좀 견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석고를 붓고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액자를 해가지고 장식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석고를 붓고 나서 이렇게 심지를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뭐 노끈이라든지 철사 같은 걸로 동그랗게 해놓고 여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뭐 모양을 좀 만들어서 꼽고 석고를 부어주시면은 고리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벽에 걸기도 편하고 그리고 석고로 만든 판은 나중에
방향제로 쓸 수 있어요. 이 석고 뒤에다가 오일을 떨어뜨려 주시면은 뭐 아로마 오일 같은 거 오일 떨어뜨려 주시면은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은 앞면에 약간 기름이 새어 나오는데 뒷면에 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면은 석고가 기름을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은은하게 천천히 내뿜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방향제 같은 걸로 사용하셔도 돼요. 장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석고를 부었어요. 자, 석고를 부었고 그대로 이제 건조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릇은 바로 물로 씻어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 하수구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마른 다음에 이렇게 부시면은 이렇게 드르르 부시면은 후루룩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않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석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모래나 흙이나 뭐 그런 데다가 섞어서 버려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니면 뭐 그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을 비워주시고 또 인킹을 해서 또 석고를 채워서 또 다른 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 마르는 시간은 계절마다 다르고 집의 온도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예. 그리고 이거 석고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석고가 처음에는 되게 차갑고 축축할 거예요. 살짝 손을 대보시면은.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석고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졌다가 전체가 다 되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차갑게 식어요. 그때가 거의 다 굳은 건데 그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뒤에 한 20분 정도 후에 떼시면 돼요. 떼실 때는 자 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석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리판 위에 올려놨으면은 손톱이나 아니면 칼 같은 걸로 이 모서리에 넣어서 칼 같은 걸로 이 모서리 유리하고 석고 사이 모서리에 껴서 살짝 틀어주면은 여기 틀고 여기 틀고 여기 껴가지고 틀고 해서 몇 군데 카타칼 같은 거 살짝 박아서 톡 틀어주면은 판이 이렇게 톡 하면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판을 띄고 나면은 석고에 이렇게 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다시 카타칼 같은 걸 집어넣어서 조금씩 모서리 조금씩 살짝씩 긁어주면서 판을 띄면은 어느 순간 판이 이렇게 톡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판을 떼내시고 자, 이 상태에서도 다 마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석고는 말랐을지언정 유성 부분인 이 잉크 부분은 아직 덜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지시면은 묻어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한 며칠 건조를 시켜주시면 돼요.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장식을 하셔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 석고를 이용한 칼라로 하는 작업을 또 해볼 건데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나서 판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석유나 아니면은 뭐 브러쉬 클리너 같은 걸로 천에 묻혀서 깔끔하게 잉크가 묻어나지 않게 닦아주시고 잘 건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늘 가져왔던 재료 그대로 석고랑 잉크 잉크 부족하면 더 짜세요. 더 짜시고 그리고 칼라가 있으면 칼라도 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가져온 거 그대로 가져오시고 거기에 추가할 게 수채화 물감. 수채화 물감은 고체는 안 돼요. 튜브로 되어 있는 거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뭐 좋은 거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 쓰는 수채화 물감이랑 아니면 뭐 집에서 옛날에 쓰던 포스터 물감 이런 거 있어도 돼요. 칼라는 뭐 엄청 많을 필요 없어요. 뭐 한 두어 가지만 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 그리고 붓 그리고 여러분들 뭐 송곳이랑 니들 같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판을 긁어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채화 물감이랑 니들 그리고 붓 그리고 뭐 아무튼 물은 써야 되니까 물통이나 종이컵 이런 거 가져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오늘도 역시 작업을 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중간중간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물어보면서 작업을 진행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영상은 이 뒤에도 한 30분 정도 더 재생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은 시청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